앤드로슨 호로위츠가 2023년 크립토 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코인들이 주목을 받을 것인지, 앞으로 크립토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IT 벤처 캐피탈인 앤드로슨 호로위츠가 발표한 크립토 생태계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코인에 투자를 하시면서 이 코인들이 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리포트를 보시면서 앞으로의 인사이트를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크립토 상황이라는 보고서를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보고서에서는 2023년 크립토 형세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진행, 퇴보, 시장 사이클, 규제, 기회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웹3로 많은 빌더들이 진입하고 있고 웹3에 대한 학술 연구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보하고 있는 상황은 웹3 악재로 인하여서 부정적 이벤트들이 헤드라인을 점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눈에 띄는 투자자들이 파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라메다 리서치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시장 사이클을 이야기해보면 가격 혁신은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가격 혁신이라는 뜻은 아직도 코인들의 가격이 저평가받고 있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인의 가격 상승은 더 많은 활동을 발생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웹3를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 판례 및 선례를 만들어서 더욱더 웹3를 규제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리플의 SEC 소송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회 측면에서는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은 웹3의 탈중앙에 실패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가 독점하는 권력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탈중앙이 소수의 독점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탈중앙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스캐머들과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길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앤드로슨 호로위츠가 요약한 관점을 먼저 살펴볼까요? 앤드로슨 호로위츠는 웹3가 금융이 이상이며 인터넷의 진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웹3의 대부분이 금융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웹2에서의 인터넷 환경이 웹3의 인터넷 환경으로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회계 장부 이상의 것을 하며 그리고 컴퓨터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해석했을 때는 블록체인에서 쓰여지는 분산 원장 기술이 기존의 회계 기록보다 더 투명하고 정교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립토는 금융 시스템이 아닌 컴퓨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설명한 첫 번째 인터넷의 진화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웹3가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웹1부터 웹3까지의 개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가지고 왔는데요. 웹1에서는 오직 정보가 전달되는 형태, 즉 당방향으로 정보가 움직이는 형태였다면 웹2는 정보를 만들고 포스트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과 비슷한 양상인데요. 하지만 웹3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플랫폼 소속이 아닌 각자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들을 확인해보면 웹2와 웹3 플랫폼의 이익 배분에 대한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웹2 시장의 플랫폼들은 유저들에게 대부분 50% 미만으로 수익률을 배분하는데 웹3 플랫폼의 경우에는 플랫폼의 수익을 굉장히 적게 비율을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수익에서부터 차이가 나게 되면 그 누가 웹3로 넘어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음은 시장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격과 소셜미디어 활동, 개발자 활동, 그리고 스타트업 활동들이 2011년도와 비교해서 확인해보면 대략적으로 60%에서 80% 정도 연평균 성장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평균 성장이 70% 정도라면 엄청난 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웹3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된다면 지금 웹3 시장에서의 진입이 아직도 초기 선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크립토 생태계의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에 크립토 생태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트렌드들을 확인해본 결과 역시 영지식 증명에 대한 솔루션 플랫폼들이 주목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JK 싱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레이어 1은 이더리움이 대장이기 때문에 레이어 2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레이어 2는 옵티미즘, 아비트럼, 스타크넷, JK 싱크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이더리움에서 레이어 2가 차지하고 있는 가스비 퍼센티지인데요. 지금 시기에서는 7%까지 가스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가스비를 차지한 레이어 2는 바로 아비트럼과 JK 싱크, 옵티미즘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저들의 아비트럼에서의 활동이 이더리움 내에서의 가스비를 많이 활성화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웹2 기업들의 웹3 진출 현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기업들도 웹3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있는데요. 스타벅스, 아디다스, 포르쉐, 나이키, 구찌 등 다양한 초인류 대기업들이 NFT를 발행하여 새로운 사업 영역의 확장을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NFT를 발행할 때 메인넷들은 이더리움이 아니면 폴리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미국이 웹3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점유율을 잃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SEC의 행보가 웹3 기업들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증권성을 판단하여 가상자산 시장을 엄청난 규제 속으로 넣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리플이 그런 예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도입 지표인데요. 지금 활동 중인 지갑 주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갑 주소들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 중인 지갑이 많은 것은 긍정적인 이점일 수 있으나 자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허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래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이 점을 챙기시고 해당 지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트랜잭션도 당연히 활동 지갑 주소에 비례해서 늘어났는데요. 다만 주목할 점은 2021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때부터 이더리움의 레이어 2로의 확장이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더리움은 너무나도 느리고 높은 가스비 때문에 불편함이 함께 하였는데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준 레이어 2 솔루션 덕분에 그와 발맞추어서 트랜잭션도 함께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앤더슨 호로위츠가 정의하는 웹3의 다음 스텝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크립토 하락기에 더 많은 중요한 제품들이 웹3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영지식 증명에 대한 기술이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초당적인 크립토 규제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는 정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웹3가 당연히 우리의 다음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고쳐나가야 할 점이 굉장히 많은 산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산업에서는 사기꾼, 즉 스캐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의 사기꾼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웹3에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과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만 리포트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설거준 남자였습니다.